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략적 가치를 가진 최고의 가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다시 말로 돌아와서 아까 그 최 사장이 그 말이 주인을 알아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알아봐. 그거가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요? 예. 말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예요. 이제 심리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 말은 주변의 다른 존재와 끊임없이 정서적 유대를 나누려고 하는 강한 본능을 지닌 것 같습니다. 야생 말이 원래 무리 생활을 했었어요. 왜 무리 생활을 할까요? 이 야생 말들은. 자기 사냥하는 애들로부터 하려면 원래 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초식 동물들은 이제 뭉쳐 있으면은 좋긴 하죠. 인해 전술인가요? 인해 전술도 네네. 있고. 몰라. 마해 전술.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뭡니까 진화 심리학적인 해석이기도 한데 이 보통 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은 지역을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좀 저질의 풀을 갖다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엄청 많이 먹어야 되니까 한 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네. 예,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 주워 먹어야 됩니다, 얘들은. 예,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 생활을 하면서 이게 유목 생활을 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굉장히 긴밀한 유대감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짝짓기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 만약에 혼자 따로따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넓은 그 방대한 초원에서 어떻게 짝을 만나? 번식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구나. 번식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때로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풀 뜯다가 서로 눈 맞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짝짓기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넓은 지역을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 안에서만 영역 표시하고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양이과 동물들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호랑이라든가 네.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굳이 무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되게 쿨해. 서로한테 집착하지 않아. 짝짓기 상대한테. 그래서 자기 구역에 어떤 짝이 들어오면 짝짓기를 하고 쿨하게 헤어집니다. 예,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제 말같이 넓은 지역을 이렇게 유목 생활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약간 강한 한 마리의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기도 하고 막 서로 질투도 하고 약간 정조 개념도 있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말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막 이런. 그래요? 네, 정조 개념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헌신할 수 있나? 마른 풀을 모아주나?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말끼리. 자기가 유대감을 느끼는 친한 말끼리는 서로 이렇게 이빨을 가지고 서로 등을 이렇게 살살 긁어주는 거예요. 이빨로 등을 긁어줘. 스킨십을 하는 거죠. 털고르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털 다듬기. 털고르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생충 편을 들으시면 그렇군요. 자기 거 지금 다 홍보하는 거예요. 기생충 특집을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야생의 습성 때문인지 말이 만약에 무리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구간 같은 데 갇혀 있으면 얘가 외로운 거야. 외로움을 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설사 말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든 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이든 여기랑 쉽게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쓰다듬어주고 하면은 이제 그렇죠. 거기에 네. 너무 좋아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감을 느끼는 존재가 딱 각인이 되면 걔랑은 되게 친해진다고 그래요. 그래. 네. 그래서 그럼 무리 생활을 하지 않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깊은 신뢰가 잘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친구죠, 사실. 예. 개랑 고양이가 다르잖아요, 확실히. 개는 충성스럽고 원래 이제 무리 생활을 하니까. 근데 고양이는 물론 주인 알아보고 사랑의 감정 있는데 쿨하죠. 그 존경과 그 뭐 이렇게 충성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그렇죠. 하지만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말을 쓰다듬고 그러면 되게 환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특성 때문에 사실 말이 인간에게 길들여지기 쉬운 거죠. 또 하나 말의 특성은 이제 어떤 계급 관계가 있습니다. 말도. 네. 무리지어 사는 동물의 뭐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말들끼리 나름대로 뭐 제스처 같은 게 있어서 높은 서열에 있는 말이 있고 또 낮은 놈들이 있고. 제스처요? 높은 서열에 있는 말이 뭐 귀를 뒤로 쫑긋 세운다. 그럼 이제 째려보는 귀엽다. 거거든요. 야, 뭐하냐, 꿇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은 귀를 내리고 머리를 내리죠. 머리를 푹 숙이고 이거 위축된 행동을 보이면서 꺼집니다.
묘하게 비하하고 있어 지금 계속.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게 이 어떤 권력 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걔도 그렇잖아요. 눈치가 되게 빠르잖아요. 나보다 센 놈이 열받으면 위험하니까 그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이 기수와 그 마을과의 그 관계만 잘 형성이 되면 이제 서열만 익혀놓으면. 그쵸. 서열만 익혀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기수가 채찍만 제대로 확 몇 번 들어주면 확 복종하는, 복종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걸 봤냐면은 몽골 사람들이 말을 타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채찍으로 엉덩이를 계속 때려. 그럼 말이 계속 움찔움찔 하거든. 그래서 그런가? 좋아하는 거 아닐까? 고양이 아니 얼마 아프겠어 채찍을 때리는데. 아 그래요?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말을 보면 아파 보여. 따끔따끔해 보여. 그러니까 최 사장 말을 안 들었던 거는 최 사장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렇구만. 서열이 뭐 이상한 게 내 등위에 있구나. 그렇지. 자기 아래 것으로 봤거나. 그렇죠.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말이라고 하는 어떤 군집 생활하는 동물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사람이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쓴 거잖아요. 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다. 그렇지. 말은 어떤 호의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력으로 쓰고. 근데 말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어떤 학자들은 이제 말이 가축으로 유용성이 입증되지 못했으면 아마 멸종됐을 거다라고 하기도 해요. 매트릭스에서 인간이 건전지가 되지 않았으면 멸종했던 것처럼. 그렇군요. 뭐야? 굉장히 이상한 이론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의 어떤 사회 생태적인 특성들이 사실은 이제 가축이 되기 아주 적합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든 이제 말의 어떤 기본적인 신체적인 스펙들을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말 스펙. 예. 말의 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말 눈이 약간 양쪽에 있죠. 맞아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양쪽에 있죠. 사실은 많이 양쪽에 있고 이거 아십니까? 전체 육상 동물 중에 눈탱이가 눈알이 제일 큰 게 말입니다. 눈동자 예, 그러니까 눈동자가 아니라 안구가 예, 안구 자체가 제일 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커다란 눈이 또 양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시야각이 360도가 나와요. 근데 비율인 거죠? 코끼리가 더 크진 아니 크기 자체가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말이? 예. 그래요? 고래보다도 커? 육상동물이 했죠. 육상동물. 네네. 예. 말 진짜 눈 예뻐가지고 속눈썹도 있지 않아요? 길이죠, 속눈썹도. 기억에 말이 눈 껌뻑껌뻑할 때 엄청 빽빽하고 긴 속눈썹 있어서 김도희님이 약간 말의 느낌이 눈이 아주 크고 아름다우시잖아요. 말상이라는 걸 말상은 좋은 의미는 아닌데 말상이라는 겁니까? 은근한 비하가 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얼굴형인 것 같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 소랑 말이 눈이 크고 되게 네네. 예쁘죠. 반경이 되게 넓어지는군요. 옆에 붙어 있으니까. 말이 못 볼 수 있는 구역이 어디냐면 뒤? 예, 그림으로 표현하면 딱 좋은데 바로 뒤통수에 있는 그 한 각도로 치면 3도 정도? 앞에는 3도만 못 봐요? 3도를 못 보고 360도를 다 보는데 다만 이 말의 단점이 뭐냐면 코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코 밑에를 못 봐. 자기 코가 너무 길어서. 주둥이죠. 귀를 무서워하나? 네. 그래서 그 코 바로 앞이랑 그 코 밑에 부분 있죠. 네. 그 귀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그 부분 보고 싶은데 등잔 밑이 어두워. 등잔 밑이 어두운. 비둘기 같이 보겠다 그러면. 비둘기가 우리 볼 때 얼굴을 옆으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정면으로 못 보니까. 말도 그런가? 말은 어차피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 정면을 한 65도 정도는 두 개의 눈으로 같이 조망해서 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입체적으로 깊이감이나 이런 게 다 인식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양옆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깊이나 그 입체감 인식은 좀 안 되죠. 예, 다만 이게 이제 타고 다닐 때도 좋은 게 막 옆에서 칼치기 하거나 갑자기 끼어들 때 말이 되게 잘 볼 수가 있죠. 옆에 다른 말이 그렇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딱 아니까. 야, 좋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눈이 야간에 활용되기가 좋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시신경에 있는 세포 중에 이제 원추세포랑 간상세포가 있는데 원추세포는 색상을 인식하는 세포고 간상세포는 이제 빛에 민감한 세포인데 말 같은 경우는 간상세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빛으로도 일종의 야간 투시경처럼 잘 보는 거죠. 우리도 좋겠다. 진짜 어두운 밤에 가면은 색깔 구분을 잘 못해요. 사람도. 아주 어두울 때는 그냥 흑백같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 선명한 원색도 그 원색처럼 안 느껴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원추세포는 색깔을 느끼는데 그건 강한 빛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강한 빛에 반응한다기보다는 원추세포가 많지는 않아요.
간상세포가 사람도 많아.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거죠, 얘는. 말은. 그래서 거의 흑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색깔은 좀 약하고 대신에 밤에 어마어마하게 잘 보는 그렇죠. 거죠. 야간 주행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밤에 술 먹고 말 타고 가면 말이 이렇게 안전운전하면서 주변에 칼치기 하는 애들 피하면서 계속해서 풀을 뜯죠. 그리고 반대편 운전자들도 눈부시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말이 레이저 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친환경 근데 쪽이. 말의 또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얘가 약간 생맹이에요. 그게 아. 똑같은 거죠. 신호등 원추세포가 못 봐. 적으니까. 신호등은 못 봅니다. 아이고. 장난 아니다. 예. 밤에 잘 보는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안구 안에 어떤 망막은 크기는 한정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율의 문제인 거예요. 색깔을 잘 보는 원추를 밀어넣을 거냐, 네. 밤에 잘 보는 간상세포를 많이 밀어넣을 거냐. 근데 이제 야행성 동물 같은 경우에는 간상을 밀어넣다 보니까 원추가 부족해지고 어쩔 수 없이 생명이 되는 생명이 거죠.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색깔 잘 못 보는 거예요. 초록색을 잘 구분 못한대요. 초록이랑 회색 같은 거 구분을 못해요. 이거 너무 치명적인 단점 아니에요? 미친 듯이 치노이만 딱지 끊겠는데요? 나중에 이거였어요?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 안 말을 해주신 거. 타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 된다. 난 근데 딱집이. 궁금한 게 말이 그 회색을 못 보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구분을 못하는 거 확인하면 되죠. 학자들이 그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회색과 뭐 초록색 종이를 앞에 두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실험적 절차를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하는데 우리 생명 모르지 실험이랑 뭐 똑같아요. 또. 아, 그러겠구나. 회색이랑 초록색을 네. 하고서 그 경계를 우리는 네. 초록색, 회색을 구분하니까 경계가 보이는데 구분을 잘 못하는 애들은 경계가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 말이. 우리 생명 시험지 보면 우리는 그거 있거든요. 그 정록 생명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렇게 해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네네. 그걸 보시면 맞아요. 약간 느낌이. 신체 그렇죠. 검사할 때 하잖아요. 그 항상 신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마치 생맹이라고 하면은 색맥이 아니라 색약 정도가 되겠지. 네. 근데 뭐 색약이나 생명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색깔을 제외한 거를 상상하잖아요. 네. 브라운관에서 색깔 하나가 빠진 것처럼. 그렇지는 않지. 근데 실제로는 그 걔네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뭐 최 대장님이랑 저랑 보는 것도 사실 전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둘 중 하나가 생명이 했어? 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 말의 지적인 측면도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 뭐 알파고가 뭐 대세고 뭐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지금 알파고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말이 짱입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 어떤 기본적으로 지능 바둑 두들 줄 알고. 지수가 70에서 한 8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돌고래나 원숭이 정도는 되고 한 5, 6세 정도 아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말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자기 신체를 컨트롤하는 그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잘 발달한 것 같아. 네. 운동 기능을 컨트롤하는 기능. 그것도 뇌 기능이죠.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아마 말같이 달리는 어떤 로봇을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딥러닝이 뭐 아무리 발전하고 해도 말처럼 4개의 다리를 그렇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계는 아마 웬만하면 나오기 힘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사족 보행을 시작하는 게 오래 걸렸지 왠지 이제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나왔잖아. 그 못 봤어요? 막 발로 미국에서 밀고 막 그러니까 해도 군사 로봇 네. 봤잖아. 잘 달리던데. 이제 앞으로는 아, 그래요? 금방 될 거예요. 빵빵빵빵빵 뛰면서. 아니야, 달려. 말이 짱이야. 알았어요. 오케이. 근데 얘가 조금 이제 미로 찾기나 이런 과제는 잘 못한다 그래요? 미로 근데 찾거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못하고. 진화 과정에도 당연한 게 걔는 미로를 찾을 찾을 환경이 이유가 없어요. 아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쪽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개나 뭐 쥐 같은 거는 막 그런 걸 잘 찾거든요. 육식동물이나 사냥하는 게 잘 찾아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 해결 과제를 잘 하는데 얘는 그런 거 못하고 이제 단순 암기에 강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 번 학습한 거를 굉장히 잘 기억한대요. 그래서 어떤 실험에 따르면 40장의 카드 중에 20개의 카드를 알려줘, 얘한테. 그래서 이 카드를 고르면 당근을 주는 거야. 먹이를 네. 줘서 훈련을 시킵니다. 알아볼 수 있게. 근데 1년 뒤에 해도 거의 다 맞춘대요. 아, 기억력이. 네, 기억력이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하다고 하고 학습 능력이 이처럼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행동을 하면 뭐 보상을 주는 거죠. 뭐 당근을 먹인다거나. 당근이 왜 좋아하냐면 말이 의외로 또 단 걸 좋아한대요. 아, 그래서 승마하시는 분이 각설탕 같은 그쵸. 거 싸갖고 다니는 게 좋다. 단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조금씩 주는 거예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뭐 고삐를 풀어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동작만큼은 되게 잘 학습을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근과 채찍이란 말 자체도 말에서 온 것 같고 그러네. 고삐를 푼다는 말도 뭐 채찍질 하는데 이거 다 말에서 온 말이에요. 말에서 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 신기하다.
경기 보면 승마 종목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경마장에서 경마들이 뛰는 거다. 뭐 전장터에서 말이 이제 기동하는 것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엄격하게 훈련된 동작들입니다. 보폭이나 이런 걸 다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들었어요. 예전에 말이 계산도 한다고 숫자. 아니 그거 아니라는 얘기. 왜? 왜 그래? 맞아요? 그 아니라잖아요. 그거 왜 눈치를 본다고. 이거 눈치가 엄청 빨라요. 예를 들면 이제 5 더하기 3을 문제를 냈어요. 그럼 말이 이제 발을 이게 쿵쿵쿵쿵 구르는 거예요. 한 8번째까지 가면은 사람들이 오 하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딱 멈춘대요. 그래서 계산을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눈치가 장난이에요. 대단한데.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뭐 지금도 이런 소문이 있어요. 말한테 어떤 제 감각이 있다. 6번째 감각이 있다. 식스센스죠. 5가지 감각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서 영성. 그렇죠. 어떤 예지력, 미래를 예지한다거나 뭐 이런 능력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고양이도 있다고 그러고 부엉이도 있다고 그러고 다 그래서 매기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삼국지에도 아마 뭐 문어도 말이 있지. 뭐 이제 좀 어떤 안 좋은 일을 예감해가지고 막 안 가지. 날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안 나가려고 막 해도 네.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리고 다른 말 타고 나가는데 네, 이렇게 죽고. 막 네. 이런 게 나오죠. 그런 그래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럼 다른 말은 육감이 없네. 그러네. 근데 이제 말은 과학적으로 그냥 입증된 건 싫었던 거야. 아니고, 이제 이 제가 읽은 책의 학자는 이게 뭐 특별한 육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말이 워낙 기억력이 좋고 예민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설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또 말의 그 지능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율주행 모드. 아, 네. 자율주행 모드가 가능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뛰어난 그 귀소 본능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혼자서도 매우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학자들이 지금 뭐 100% 밝혀낸 건 아니지만 후각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그 주요 길을 지날 때마다 어떤 냄새를 기억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언어라는 게 좀 무서워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말한테 어떤 귀소 본능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뭔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랑 비슷할 거냐면은 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할 걸. 집 어디 갔어? 집 여긴거?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인간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얘가 학교 가는데 집에 가고 싶어하는 걸 우리가 귀소 본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가고 싶은 거야. 아우 집에 가고 싶어. 이거랑 비슷했을 것 같다. 맞아요. 근데 그걸 찾는데 자기 그 모든 감각을 동원했는데 그게 정확한 거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 말의 지능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 능력을 얘기하겠습니다. 말은 현존하는 육상 동물 가운데 최고의 장거리 고속 주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속 한 평균 60km 이상으로 서너 시간 이상을 뛸 수가 있는 엄청난 지구력과 또 어떤 기본적인 뭐라고 합니까? 파워죠. 지구력 플러스 어떤 근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건데 또 아까 말의 몸무게가 500kg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네. 엄청난 거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거구를 이끌고 이 정도의 속도와 지구력을 동시에 갖추는 거는 역학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아름다운 말의 신체가 이것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이 아마 설계한 게 아닌가. 아멘. 까따삐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말의 신체적인 특징은 가늘고 긴 다리입니다. 이게 이제 추정을 해보건데 보폭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빨리 뛰려면은 발도 빨리 움직여야겠지만 보폭이 길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 다리가 너무 길면 또 다리가 지들끼리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 단계까지면 딱 황금 비율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가까운 친척 관계의 동물인 코뿔소라던가 뭐 빨리 달리는 치타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긴 다리를 갖고 있죠. 친척이 좀 이상해. 코뿔소라는 게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다리가 굉장히 얇고 초경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자체가 무거우면은 이게 속도가 떨어질 텐데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쓸데없는 근육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보통 이제 인간의 뭐 손목이나 팔꿈치 같은 경우는 아니 팔꿈치는 아니구나. 손목 같은 경우는 360도로 다 회전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근육이 많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그걸 최소화시켜서 가동 범위를 갖다가 한계를 줬어요. 앞뒤밖에 안 돼요, 거의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육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구성도 좋아지죠. 그렇겠구나. 뼈도 단순하니까. 네. 근데 이 말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뼈가 너무 얇아가지고 좀 잘 부러져. 아, 말 그래요? 정강이 뼈가 좀
잘 부러지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경주마 같은 경우에 한 번이라도 뼈가 부러지면 사실상 그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안락사 사고 시키던가 아니면 사고 당하면은 좀 부러질 위험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두 번째 말의 어떤 운동 능력의 특성은 뭐냐면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연비 아닙니까? 연비. 예, 자동차에 있어서도 연비도 중요한데 연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떤 용수철 다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일단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리가 긴 데다가 가볍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다리 부분에는 사실 근육이 많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근육은 그 엉덩이나 어깨 부분에 굉장히 많이 뭉쳐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렛대처럼 끝에만 그 힘을 조금만 줘도 예, 그러면 엄청 크게 빠박 되는 거죠. 그래서 최 사장님이 느꼈던 어떤 공중에 그런 뛰는 느낌, 나는 느낌이야. 나는 느낌을 하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힘을 많이 안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깨랑 엉덩이 그 조금 근육만 살짝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예. 들썩들썩 예. 근데 이 용수철 다리 구조가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말의 이 기본적인 뼈와 근육 이 구조가 탄성 에너지를 저장해서 재순환시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의 다리의 앞뒤에 이 고무줄 같은 튼튼한 인대가 딱딱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걸음 떼기 위해서 발을 쫙 굽히는 순간 고무줄이 쫙 당겨집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자동으로 힘을 딱 푸는 순간 자동으로 원상복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을 굽혔다 펼다 할 때는 굴신한다고 굽히는 구멍이 있고 두 근육을 다 써야 되죠. 두 근육이 양쪽을.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두근, 삼두근을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말은 뭐 예를 들면 이두근 한 번 쓰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펴지는 겁니다. 예, 용수철처럼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효율적이다. 그렇네요. 대신에 이제 정밀한 컨트롤은 힘들어지겠죠.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제 뛰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이 관절을 원위치 시키는 힘이 크게 절약이 되는 거예요. 용수철 구조 때문에. 사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악유 힘이라고 하죠. 악력 같은 게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밀한 컨트롤을 위해서 관절도 많고 거기 하나의 어떤 정밀한 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들을 넣다 보니까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악유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침팬지가 사람보다 힘이 약한데, 그러니까 키가 좀 작잖아요. 평균 키가. 네. 그런데도 침팬지가 한번 사람 잡으면 뼈를 부러뜨리고 막 얼굴 망가뜨릴 정도로 악력이 나와요. 손이. 나무 타고 다니고 하니까.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게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세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희생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뛰고 내구성을 위해서 내구력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 지구력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희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의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수동 지지 장치라고 이제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말이 엄청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차돼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말도? 그렇지. 예. 그래서 가만히 서 있을 때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뼈의 구조 자체가 약간 지지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말이 딱 서 있으면 걔가 일직선으로 딱 되면서 자동으로 지지가 돼요. 목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목발 같은 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 이쪽 그림으로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딱 기대는 것처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다리를 쭉 피는 순간 이제 인간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앉아 있다가 딱 일어섰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아리가 쭉 펴지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지지가 받쳐주는 지지대가. CG 모드처럼. 예. 홈쇼핑에서 파는 거? 홈쇼핑에서 파는 게 있어요. 뭔데요? 무릎 뒤에 차가지고 적은 힘으로 설 때가 딱 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앉았다 일어날 때 맞아요. 해주는 그렇죠. 스프링 달린 그 거. 스프링 달려서 일으켜주는 그런 구조가 아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말은 누워 있을 때보다 서 있을 때 더 편하다. 에너지를 10% 정도 덜 소모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을 때조차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걔네들은 서 있는 게 편하겠네. 네, 그러니까 동물들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승차감이 안정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은 고속 주행할 때 척추가 곧게 서 있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타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하기 위해서 척추가 확 움츠러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팍 펼치면서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용수철처럼. 예, 근데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아까처럼 퍼진다고. 힘들겠다. 예. 엔진 불러. 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까지 힘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얘의 목적은. 그래서 척추가 곧게 펴 있습니다. 지구력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오버하면 안 되죠. 오버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상하 진동 자체가 굉장히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차도 울퉁불퉁 비포장도 좀 막 가면 연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이 상하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거야.
서스펜션이 네. 아주 좋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탈 수 있나 보구나. 그래서 우리가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보니까 리듬만 잘 맞추면 생각보다 편안한 승차감. 똥꼬에서 피는 날 수 있지만 제네시- 대중 제일 낫다. 그렇죠. 제네시스나 뭐 벤츠급은 된다. 간진 더하고. 그래서 우리가 탈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조금만 써서 더 빠르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말의 신체 안에 이미 내재돼 있다 이런 거죠. 문제는 비효율적, 먹는 게 비효율적이잖아. 나중에 가면서 계속 먹어야 돼. 연료 공급 어떻게 하시나요? 은근슬쩍 넘어갔어 연료 공급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이 지금도 이제 살아남아서 전 세계적으로 한 6천만 마리 가까이 된대요. 우리나라만 해도 3만 마리 정도 추정하던데 네. 제가 말의 이제 지금까지 모든 어떤 아름다움과 신체적 특성, 장점 그리고 왜 우리가 말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가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까지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마리 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예전에 아는 분이 승마에 취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고급지다. 네, 그러니까 그 취미의 끝판왕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승마를 하게 되면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그냥. 네. 골프가 사실 이제 어떤 느낌이 부자들의 스포츠 같은 느낌이 있었다가 뭐 요트로 넘어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승마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대요. 배우는 게. 얼만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어요. 비싸겠지. 비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귀족들의 스포츠의 느낌도 나는데 하다 보면 자기 말을 한 마리 사고 싶어진대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면 이제 주기장을 사용하고 주기료를 내는 것처럼 실제로 그게 뭐야? 주기장 주기료가 뭐예요? 그 비행기를 집에다 놔둘 수는 없으니까 공항에다가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야. 공항 창고 이용료를 내는 것처럼. 주차료. 그렇죠. 영화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말 키우는 집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시골에서. 땅도 크니까. 근데 말이 한 마리가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경주 막 이렇게 최고급 품종이 아니라도? 예,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제가 시가 네. 얼마인가요? 말의 단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네. 예, 말의 단점 차보다 더 비싼 거 비싸다. 아니야? 하는데 맞춰봅시다. 말 한 마리.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저는 예를 들어 소나타급 말. 소나타급.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아. 유지비는 비싼데 네. 800만 원? 800만 원. 그 정도 말도 있죠. 나는 혹시 병들어 죽기 직전 말인가요? 한 400만 원. 400은 넘을 아니야, 400만 원 정도 할 것 400? 같아. 난 800.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들었었던 것 같은데 한 200~300만 원? 그럼 지금 세 분이 네. 들고 있는 돈이 그 정도라고 가정하고 어떤 말을 아니. 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말들이 있군요. 네네. 일단 나이부터. 김도희님께서는 축하드립니다. 네. 1,000만 원에서 1,300 정도면은 네네. 괜찮은 경주용 말을 살 수 있어요. 진짜? 네. 경주용 말을? 네. 뭐 아주 특급은 아니고 특급은 뭐 수천만 원 되고 그러겠지. 예. 지금은 억도 돼. 그건 힘들고 그래도 뭐 준수하게 딱 타고 나타났을 때 준마. 쪽팔리지 않은. 네네. 잠깐만. 우리 쪽팔려. 4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예. 니네 장난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네네. 800만 원. 800만 원. 독실님은 800만 원 정도 견적이니까 이 정도면 이제 승마장에 쓰이는 말들인데 보통 경주하다가 은퇴하신 말들. 나이가 좀 있어서. 아. 나이 들어서 은퇴한 말들이 한 500에서 800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면 충분하지. 괜찮지. 예, 그러니까 뭐, 잘 모시면 되지 뭐. 그럼. 예, 뭐 저기 엔진 광 좀 내고 그러니까. 카센터 가서 수리 좀 받으면 타고 다닐만. 근데 500에서 800이야. 딱 커트라인에 걸렸어. 망했어. 400이라고 했어. 400. 400만 원. 최 사장님께서는 식용인가요? 고기용 말을 살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예, 그래서 맛있게 한 마리. 말고기가 부드럽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못 먹어봤어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최 사장님 드셔봤어요? 몽골 어때요? 가서요? 말고기 말고 양을 먹었었는데, 근데 왜 내가 400만 원이라고 했냐면은, 네. 소값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소는 이제 식용적 가치가 있는데 말은 식용적 가치는 없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400 정도. 예, 한 300에서 400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말이다. 네. 예, 고기용으로 쓸 수 있는 예, 말이고 이제 이거 딱 타고 나타나면 네. 예, 맛있겠다. 맛있어 보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단점은 사실은 이제 비용이에요. 사실 한 마리 뭐 사는 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유지비. 유지비입니다. 네. 똥처리비. 이게 유지비가 기본적으로 뭐 사람마다 추산하는 게 좀 다르긴 하던데 한 월 200에서 400. 건초값이 비싼 건가요? 야, 월 200에서 400이라고요? 돈도 한 1,300 그 줘야 돼. 마장이 마구간이 있어야 되고. 다음 출퇴근 특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말의 최대 단점입니다. 너무 많이 처먹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거 다 식비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 300이? 200이? 그래서 엔겔지수 예를 들어서 500kg의 말이 체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총 16,000kcal가 필요하대요. 이걸 이제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먹는 밥을 35공기 정도를 드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래서 대충 추산을 해보면 하루에 말 자기 몸무게의 한 2%에서 2.5% 정도의 사료가 필요하다고 아이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어마어마하네요. 2%면 그러면 500kg짜리 말을 내가 샀어. 1,000만 원 주고. 김도현님께서. 네. 새로 세핑 말을 샀어요. 네. 제가 추천도 드릴게요. 서러브레드라고. 서러브레드. 서러브레드라는 종이 있습니다. 네, 경주용 말로 말을 썰. 예, 소로브레드? 최고의 어떤 인기 있는 품종인데 그거 하나 딱 뽑았다 하면은 그 하루에 약 10kg 정도의 사료를 계속 어마어마하다. 들고 다니든가. 사랑가면이. 아, 그렇구나. 근데 어디다 실어? 500kg에 16,000이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비율을 생각해 보면. 아, 효율성에 있어서. 네, 그럼 이제 50kg 그러죠. 정도 여성이 1,600kcal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 5, 60kg 정도 되는 분들의 기초 대사가 1,200에서 1,500 정도 할 거거든요. 네. 사람이랑 비교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게당. 그래서 어쨌든 35공기를 처먹는 밥도둑이다. 그렇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똥도 오지게 싸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 예, 그래서 두 번째 단점입니까? 오지게 산다. 항상 그 말을 타고 다니실 때는 한도 그 끝도 큰 없어. 푸대자루를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어. 계속 그 배변을 좀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딴 얘기긴 한데 왜 개 산책시키니까 산책할 때 꼭 변을 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시키는데 내가 뭘 봤냐면은 나도 혼자서 산책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개가 아주머니랑 같이 산책을 하는데 얘가 똥을 싼 거야. 그 아주머니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나 봐. 그래서 그걸 봉지로 이렇게 싸더니 그 개 목줄에 그걸 이렇게 매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다니도록. 네 거니까 네가 매라라는 것처럼 이렇게 정성스럽게 진짜? 묶어주시는데 근데 봉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네네. 근데 개의 표정이 오묘했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근데 생각났어요. 저 개를 안 껴서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 왜냐면 앞에 묶어주면 얘 걸을 때마다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좀 약간 네. 큰 개였는데 그 중형개 넘어 그 큰 개인데 아니면 목에다가 훈육 때문에 그러시는 목에다가 거예요? 이렇게 해주더라고. 옆에다 걸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거니까 네가 해라. 이거지. 속상하다. 어쨌든 뭐 말똥 얘기로 지저분하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인류 아니죠. 이제 인류가 생존한 이후에 지구에 있는 최고의 어떤 육상 교통 수단 말 소개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재밌네. 예. 야, 말 키우고 싶다. 뭘 키워 지금 돈이 2, 300 들어가고.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얘기 듣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아. 나도 상상하니까. 그 말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인터넷도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말 짤방이 돌아다녀요. 말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 네. 말잘 말짤방. 네, 그냥 그거 보면 정말 우월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그 근육 같은 것들 보면 군살이 하나가 없이 너무 매끈하게 맞아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멋있어. 걔도 근데 몸매 관리하는 말 아닐까? 몸매 관리하는 안 하는 말도 있겠지 그럴 우리처럼. 수도 있겠지만 배 나오고 팔다리 짧고 그러네. 그런 말도 예, 있겠지. 예, 머리 큰 말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교배시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음. 교배시킬 때 이거 자세히 얘기 되나? 1등 말끼리 이렇게 교배를 시켜야 되는데 앞말 같은 경우에 이제 자꾸만 뒷다리로 차가지고 죽을 수도 순말이 있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만 시켜주는 말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좀 이게 발로 차는 거를 배로 막아주는 말들이 있는 거야. 못난 말들. 자칫하면 그거 맞으면 죽을 수도 죽으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예 이제 인공수정 같은 기술이 발전을 해서 아예 그렇게 아 그래요? 예, 음,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재밌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차를 뽑은 다음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애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 자체가 말에 대한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칸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통수단이 말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로 뭐 오토바이는 특히나 무조건 에마라고 부르고 차도 내 에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거거든요.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도 나오지 않았나? 그렇군요. 아 논리적 규결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훌륭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는 건가? 남자들이 이상하게 탈 것에 집착하잖아요. 오토바이, 자동차, 뭐 계속 탈 것에 집착하는데. 네네. 또 뭐 이런 거. 그렇지. 혹시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말을 타고 있는 어떤 남성들이 더 우월한 권력 관계나
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자기가 이제 군장을 갖춰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어떤 국민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귀족 계층만이 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한 마리로는 안 되거든요. 여러 마리가 있어야 되고 훈련 과정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수한 말을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귀족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넓은 그리고 그 초지가 있다는 거고 하인이 있다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그 몽골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한 마리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맞아요. 두세 마리를 가지고 다니니까 아. 타고 다니면 이제 지치잖아요. 아. 그럼 옆에 있는 말로 옮겨 타고 옆에 있는 말로 옮겨 타고 그래서 그 징기스칸 시대에 그 도저히 인간이 낼 수 없는 스피드로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렇게 가는 거리들이 말을 여러 마리 데리고 다니니까 그 기병대 경기병들이 그렇게 빨리 그 속도 움직였다는 이런 거죠. 것들이 그렇군요. 재밌네. 정리해봐야지. 네. 아 근데 궁금한데 그 참고하신 책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지금 절판된 책이긴 한데 저자가 스티븐 부디안스키라는 분이고 이제 한국어 제목은 말에 대하여. 저런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저도 깜짝 네. 놀랐어요. 그 영어 제목은 좀 더 그럴듯해요. The Nature of Horses. 아 예, 어떤 말의 본성. 예, 본성에 대한 책인데 이제 좀 커버가 이쁩니다. 예, 어렵더라고요.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아 그래요. 예, 좀 대중적인 과학서긴 하지만 깊이가 얕진 않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 이거 책이 표지가 정말 예뻐가지고 깡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책을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표지에 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이거 말 그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뒤를 넘겼어요. 책 뒤를. 너무 충격받은 게 앞에 말의 얼굴이 있어요. 앞에 부분이 네. 앞다리까지 이렇게 잘려서 그려져 있는데 뒤에 보니까 몸통이 말이 몸통이 연결된 거예요. 뒷표지에 이게 마치 그 이재석 씨가 만든 광고 중에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해가지고 군인이 총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전도보에다가 돌리면 자기 쏘는 것처럼 하는 광고처럼 네. 저 혼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진 다 됐어요. 시간 좀 있으니까 한 1분 정도 자기가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동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동물 편을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해갖고 재밌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이제 고양이, 수리부엉이, 네. 개미, 수리부엉이요? 개미? 네, 개미. 개미도 그러니까 개미는 이제 이야기를 할 만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아 집단 지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네. 개미나 벌. 수리부엉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인도 바탕화면을 그 맹금류로 해놓으면 독수리랑 수리부엉이 왔다 갔다. 근데 그런 하거든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이상하게 어떤 그 뭐지 그 조류에 대해서 애착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조류를 다 좋아하진 않는데 수리부엉이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눈 그냥 동그랗고. 눈 크고 눈 동그랗고 이 귀깃이 달려있어요. 부엉이에. 네. 네. 그래서 귀처럼 생긴 깃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응. 너무 멋있어요. 그냥 정말 멋있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가 멋있다는데 뭐 줄게요 그냥.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동물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동물편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탈 것 우리가 출퇴근 특집이었지만 깡 선생님이 거의 동물편 하듯이 해주셔갖고 저 너무 좋았어요. 듣는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아까 800만 원 가지고 가셔서 한 마리 사시죠. 예. 그다음에 유지비로 한 달에 200만 한 달에 원씩. 200만 원씩.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내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야. 그리고 출퇴근할 때 못 쓸 것 같아. 네. 수원에서부터 강남까지 왔다 갔다 못 할 것 같은데 회사 안 생각해보면은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비효율적이냐면은 네. 반대로 목초지에다가 초원이 딱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한 대 갖다 놓은 거야. 그럼 진짜 비효율적이거든요. 주유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 거고 기름도 왕창 들고 다녀야 될 거고. 그럼 이거 일단 이민부터 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환경에 지금 말을 키울 수 있는 부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그립기도 했어. 어떤 게 그립냐면은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자동차를 탈 때 우리가 기분 좋지. 내 차가 좋다 그러면 막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말을 타고서 내가 돌아다닌다. 그럼 그 말을 타는 순간도 굉장히 재밌고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너무 효율성 중심으로 자동차만 타니까 좀 아쉬움도 남았는데 그런 세계, 옛날에 그 말도 타고 했던 그 세계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재밌었네 이 사람아. 저도 되게 잘 들었습니다. 모르던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근데 저희 제목이 출퇴근 특집 아닙니까? 그래서 출퇴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신호 체계를 지킬 수 있는지 이제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는 약하지 않나. 제가 준비한 수단으로 다녀야 되지 그래요? 않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수원에서 강남까지 30분이면 가는데 30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똥포대 내고. 네네. 저는 그 얼핏 생각이 나는 게 그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카프카라는 작가 되게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제 단편 중에 그때 고등학교 때 네. 이상해. 말 타고 달리는 장면을 이제 짧게 일종의 짧은 뭐라고 해야 될까 단문으로 묘사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네. 얼핏 생각나서 제가 지금 찾아본 건데 그 인디언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는 작품이고 1921년도 작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인디언이라면 달리는 말에 서슴없이 올라타고 비스듬히 공기를 가르며 진동하는 땅 위에서 이따금씩 짧게 전율을 느낄 수 있다면 마침내는 박차도 없는 박차를 내던질 때까지 마침내는 고삐 없는 말 고삐를 내던질 때까지 그리하여 앞에 보이는 땅이라곤 매끈하게 다듬어진 광야뿐일 때까지 벌써 말 목덜미도 말머리도 없이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제 이걸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은 이제 내가 말을 타고 다니지만 그 어떤 진정한 자유로운 세계로 이렇게 모든 굴레들이 다 사라지고 아, 네. 그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제가 그 어떤 이상 세계로 날아가는 것 같은 상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이면 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매달 아니면 200만 너무 원씩 비싸다, 더 내면서. 아이고. 가까운 이 마장들이 있어요. 네. 이게 제가 가격 같은 거 조사를 정확하게 안 들어왔는데 제 친구 중에 그거 타는 친구가 한 번 갔을 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하루 그래요? 몇 시간 타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이게 말이 어떤 스포츠나 운동으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예. 배우는 게 생각보다 싸다고 들었던 예,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그래요? 비싸진 않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다 비싸게 예. 탔던 것 같은데. 답답한 어떤 일상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을 날려버리시려면 주말에 말을 한번 타시면서 죽창을 한번 드시고 예. 예, 깡샘을 위한 죽창 기병대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기별시키고 있는데. 제가 요즘 정치에 불만이 많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재밌게 잘 들었네.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깡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출퇴근하는 시간이 뭔가 조금 더 그 와중에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말 들었습니다. 타는 것보단 차라리 이게 낫겠다. 지옥철이 낫겠다.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 이제 김도윤이 준비하고 있죠? 네네. 김도윤 거 기대하고 일단 출퇴근 특집 1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